반갑습니다. 웬간하면 영상을 찍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니, 진도를 거의 급하게 나간다고 시험 범위도 거의 직전에 수업이 다 끝이 났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첫 시험이고 한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저기 뭐야, 학교를 가서 하자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화면 공유로 대체합니다.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다마는 뭐 그래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면 공유해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줬던 프린트로 문제풀이 진행할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 낼 거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좀 어려운 부분들, 어, 이런 애매한 부분들 위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갑니다. 1번, 어, 뭐야 이거? 1번, 광원이 아닌 것은? 광원이 무엇인지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이 광원이란 게 뭐냐? 일단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맞죠? 이제 광원이라는 게 뭐였느냐? 광원의 정의가 광원 광원의 정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가 광원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원이 아닌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녀석이 광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녀석이 누가 있었느냐? 태양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었고 손전등을 켜면 손전등에서 빛이 나오죠. 반딧불도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이고 컴퓨터 화면도 안에 있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달이 밝은 이유는 뭔가요? 달이 밝은 이유는 태양빛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달에서 빛이 난다. 달이 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달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녀석이죠. 지구도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것처럼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달은 광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광원은 아니고 굳이 그래도 빛이 나긴 나니까 2차 광원이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녀석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물체를 볼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음. 자, 일단은 빛을 내는 광원, 그리고 우리의 눈, 눈.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뭐 특정한 물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눈에서 직접적으로 빛이 나와서 물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눈을 통해서 물체를 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은 모두 틀린 과정이죠. 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체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껌껌한 밤에 물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방식은 이런 검은색 선으로 표현한 방식이 아니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맞고 이 물체에 의해서 반사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주면 우리가 2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1번. 물체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면은 우리 못 보고 흡수하지 못한 빛이 반사가 돼야 물체가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모든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없어야 되죠? 밤에는 깜깜한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눈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눈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마찬가지 밤에 물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4번. 물체에서 빛이 반사된 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되겠죠. 방금 전에 봤던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고요. 5번. 눈에서 나온 빛과 물체에서 나온 빛이 만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체에서는 빛이 안 나오고, 눈에서도 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완전 개소리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이건 빛의 삼원색을 합성했을 때 나오는 색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떤 색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빛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는가. 이거는 기본적인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는 이제 거의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모든 빛의 색깔이 다 합쳐지면은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은 무슨 색이 되느냐? 노란색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 바나나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그런 두 가지 색깔의 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4번. 이번에는 어떤 물체의 색깔이 우리 눈에서 보이게 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꽃 부분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파리는 초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때 어떤 색을 반사를 했느냐? 빨간색 장미꽃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뭐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빛은 흡수가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빨간색만 빛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을 적으면은 기억은 빨간색의 빛을 반사시킨다.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은 초록색의 빛을 반사시킨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뭐, 자홍색, 뭐, 자홍색 바지가 있다. 만약에 자홍색 바지다. 어, 이러면은 자홍색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자홍색이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섞인 거였으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거였으니까, 뭐 파란색과 빨간색 빛이 반사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섞인 색이 아니라 단순한 빛의 사문색인 빨간색과 초록색이 나와서 쉬울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내가 자홍색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청록색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노란색을 낼 수도 있는 거고 흰색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섞인 물건도 어떤 색깔을 반사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친구가 안 옮겨지네. 그냥 냅두겠습니다. 뭐 다 이해했죠? 요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극 무대에서 A 영역의 빨강, 초록, 파랑 빛의 조명을 어, 한꺼번에 비추다가 초록빛의 조명을 껐다.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그 말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명만 있고 초록색은 없어졌다는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깔이 되면 되겠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섞이면은, 그렇죠. 자홍색의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2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간단하죠? 6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색 사과를 놓고 초록빛 조명과 노란빛 조명을 각각 비추었다. 이번에는 햇빛이나 형광등 같이 흰색빛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조명을 비추었을 때 물체가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일단 빨간색 사과부터 봅시다. 빨간 사과는 RGB 중에서 뭐만 반사할 수 있다. 일단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빨간색 사과는 RGB 중에서 빨만 반사 가능. 이러한 물체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초록 색깔, 초록빛 조명은 말 그대로 초록빛 조명이니까 뭐만 있다. G 조명만 있는 거고, 지금. G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G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랑빛 조명 같은 경우에는 노랑빛이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섞인 거였으니까, 빨간색과 그리고 초록색이 섞인 거였으니까, R과 G가 있는 조명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은, R만 반사 가능한 녀석에 G를 비췄으니까 반사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여기서는 반사할 수 있는 색깔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R만 반사한 빨간색 사과에 R과 G가 섞여 있는 조명을 비춰주면은 G는 반사를 못 시키고 R만 반사를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노란 색깔 조명 아래서는 사과가 R만 반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각각 이거를 무슨 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초록빛 조명 앞에서는 초록빛 조명 아래서는 아무것도 반사를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 색깔도 반사가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요. R만 반사하면은 이 반사된 R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이 물체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7번. 빛의 합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하나씩 볼까요? 그림자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고, 점묘화,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한 그림이었는데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그냥 하나의 색깔을 가진 점으로 보이겠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 점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일종의 색깔을 띠면서 들어오더라. 잘 모르겠으면은 1층 특수실 근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점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이 맞나? 어쨌든 1층이었나 2층이었나 이 전묘가 있으니까 이 전묘를 한번 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묘화는 지압성과 관련이 있고 무대 조명도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 5번 문제 조명들을 합성시켜서 뭐 자홍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화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 어플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기억나나요? 선생님 그 폰에 깔려있는 어플로다가 해보니까 뭐 노란 색깔 노란색으로 보이는 물체는 우리가 그걸 확대를 해보니까 뭐 32배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화소가 막 섞여가지고 켜져 있더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거고요. 대형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형 텔레비전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다 맞죠? 전광판도 결과적으로는 텔레비전이랑 비슷한 원리로다가 빛을 통해서 그런 화면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 전광판은 텔레비전이랑 똑같다 원리가. 그러면 그림자는 빛의 합성과 거리가 멀게 되겠네요. 그럼 그림자는 왜 만들어지느냐? 그림자는 이제 어둡죠. 검은 색깔이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닿지 않는 곳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물체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특정 물체를 이렇게 그렸다. 이씨, 특정 물체를 이렇게 그리면은 만약에 빛이 앞에서 가해졌다. 이러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자를 그릴 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그려갖고 막 칠해주는. 왜냐면은 조명이 앞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은 빛이 닿지를 않는 곳이니까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의 합성이 아니라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빛의 합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빛의 삼원색이 R, G, B냐 물어보고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빛을 합성할수록 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우리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오히려 밝아지지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색깔을 섞는 거랑 구분을 해라. 그래서 어두워진다가 아니라 밝아진다. 이렇게 고쳐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빛이 3원색을 모두 합하면 흰색이 된다. 2번이랑 3번이랑 전 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러면 좋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면 청록색 빛이 된다. 이거는 맞고요.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적절히 합성하면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RGB로 7가지 색깔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R 얼마, G 얼마, B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주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9번. 그림은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빛의 반사 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어, 그때 어쨌든 물어보고 있는 게 반사각의 기호랑 그다음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반사각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총 4개의 각도가 있는데 우리 입사각의 정의랑 반사각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입사각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이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법선과 들어오는 입사광선 사이의 각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각이 뭐가 되느냐? 입사각이 됐었고요. 이 들어오는 입사광선이 거울에 튕겨져서 반사가 될 때 이 반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인 요거, 요게 뭐가 됐느냐? 반사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기호는 자연스럽게 B가 되겠죠. B. 1, 2, 5는 틀렸고. 크기는 요게 40도니까 자연스럽게 A는 50도가 되겠죠. A는 50도. 50도가 되고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어땠기 때문에 같다는 게 반사각 법칙이었으니까 반사각도 자연스럽게 50도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 법칙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10번 거울이 나왔습니다. 물체를 평면 거울에 비추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긴다. 요거 아니죠. 평면 거울이니까 이 물체에 의해서 생긴 상의 크기가 물체와 크기가 같았다. 그래서 실물보다 큰 상이 아니라 같은 크기,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니은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은 공부하다가 글씨만 대충 적어서 거울에다 집에 있는 거울에다가 갖다 대보세요. 모르겠으면. 근데 아마 다들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니은은 맞는 말. 그리고 디귿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거리가 똑같게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문제. 이번엔 볼록 거울이 나왔고요. 볼록 거울을 물체에서 멀리할 때 볼록 거울에 보이는 물체의 상을 옳게 설명한 것.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느냐? 거리와 상관이치 없이, 상관없이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항상 어떻다? 항상 작다. 요게 볼록 거울의 특징이었으니까 요거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작아야 되니까 더 작고 가로선상 이렇게 가면 되겠죠. 거꾸로 설 일 없습니다. 볼록 거울은. 볼록 거울은 이 빛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상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다음 12번. 오목 거울이 이용되는 예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목 거울도 여기 13번에서도 나오니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목 거울.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거리 가까울 때, 거리 가까울 때, 이때는 이제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크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여기서 가깝다는 거는 초점 이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멀 때, 이건 이제 초점 이후가 되고요. 이때의 특징은 상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그리고 상의 크기는 점점,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목거울을 이용하는 거는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크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용한 예시는 첫 번째는 뭔가를 확대시킬 때 이럴 때 쓸 수 있었고, 다음 두 번째는 초점이란 게 생기다 보니까 빛이 모이더라. 빛이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빛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얻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빛 자체를 모으니까 빛을 모아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총 세 가지 사례로 우리가 옹호거울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씩 보면은 성화, 채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채화, 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옆에 있는 2번에 해당하는 예시가 된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고요. 다음 2번,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모아서 쓰는 3번에 해당했었죠. 자동차에서 나온 빛이 퍼지면은 아무래도 더 강한 빛이 필요하고 그럼 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빛을 모아서 써야 되니까 2번도 정답이 된다. 다음 3번, 편의점의 감시 거울. 얘는 넓게 보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볼록 거울을 이용하는 게 맞았고요. 그래서 얘는 볼록 거울이다. 볼록 볼 이렇게 적고 자동차의 측면 거울도 마찬가지. 멀리 내 뒤에 있는 다른 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굳이 확대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자동차는 크니까 오히려 작게 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 볼록 거울에 해당되는 예시고요. 구부러진 길모퉁이에 세워진 거울도 마찬가지. 이- 이제 다른 길에서 뭔가 물체가 튀어나온다거나 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울인데 그런 거울들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뭐 확대해서 본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넓은 시야가 보장이 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얘도 볼록 거울을 쓰는 게 맞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1번과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이죠. 오목 렌즈를 대고 가까이 대고 봤을 때의 모습이니까 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크다. 그래서 같은 크기 아니고 실제보다 작고 아니고 실제보다 큰 거 맞고 작고 아니고 큰 거 맞고. 근데 이때 상은 거리가 가까울 때는 아직 뒤집어지지 않는다. 바로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실제로 쌤이 낸 문제가 이 열세 문제 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사실상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쌤이 했던 시험 문제도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물론 서술형이 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하면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봤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낸 문제지만 제발 좋은 점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 하십시오.